1번 문제. 1번 문제는 15년 이외 18년 이외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해당 답안은 10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파 방법, 두 번째로는 암석의 분할 방법, 세 번째로는 암석의 가공 장소, 네 번째로는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발파할 2가지 암석을 굴착한다. 바람 암굴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5년 이외, 18년 이외, 22년 이외, 24년 이외,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로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로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네 번째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이러한 뒷내용을 누락하면 0점 처리되니 꼭 전체적으로 다 써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이외 24년 1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메커니즘 적응 기제 중 도피 기제와 방어 기제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먼저 도피 기제 첫 번째로는 억압, 두 번째로는 퇴행, 세 번째로는 백일몽, 네 번째로는 고립이 있고, 두 번째로 방어 기제는 첫 번째로는 투사, 두 번째로는 동일화, 세 번째로는 모방, 네 번째로는 보상, 다섯 번째로는 합리화, 마지막으로는 승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5년 이외, 16년 이외, 21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첫 번째로는 집안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집안의 붕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는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의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따로 쓰게 된다면 0점 처리되니 꼭 이런 식으로 나눠 쓰지 말고 다 써주시길 바라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2개의 집안이 붕괴되는 것을 보호하자 지지 붕보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이외, 20년 1회, 23년 1회, 24년 2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나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첫 번째로는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로는 꼬인 것, 세 번째로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네 번째로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다섯 번째로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파란색 부분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비자전 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 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 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5년 2회, 17년 1회, 18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먼저 파이핑 현상은 수위차가 있는 집안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에 물이 배출되는 현상이 되겠고, 두 번째로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굴착 배면의 수위차로 인한 침수투합이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빙 현상도 실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히빙 현상이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집안 지지력보다 클 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터널 내 공기가 오염되는 주요 원인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7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 결핍 공기, 두 번째로는 집안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세 번째로는 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네 번째로는 화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와 가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소 결핍 집안에서 작업하라고 해서 화가 난다, 산지 작화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5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PS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의 응력 도입 후 초기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 탄성 수축, 두 번째로는 PS 강제와 덕트 마찰, 마지막으로는 정착 장치의 활동이 되겠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출 대비로 PSC 구조의 응력 도입 후 장기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 건조 수축,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그리프, 세 번째로는 PS 강제 응력 완화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5년 2회, 20년 3회, 24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8가지이나 2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사항으로는 작업장 순회점검, 두 번째로는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도급인의 이행사항은 작업과 관계있다, 작관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5년 2회, 18년 4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괄호를 누락하게 되면 0.7이 되니 꼭 괄호까지 써주시면 되고,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도급인도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도안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2회, 23년 2회, 23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폭파다짐공법, 두 번째로는 다짐말뚝공법, 세 번째로는 전기충격공법, 마지막으로는 진동다짐공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지문이 이렇게 사질토 집안 계량 공법 4가지 쓰는 걸로 바꾸어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5년 2회, 17년 4회, 22년 2회, 24년 3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흙막이 벽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하고 여기에 고강도 PC 강제 등의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은 어스 앵커 공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하 연속벽에 의해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 1층 슬래브를 시공하여 지하를 굴착하며 동시에 상부 공사를 진행하는 공법은 탑다운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법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약 집안에 하중을 가하여 흡을 안밀시키는 방법 중 한 가지로 구조물 축조 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 부분을 제거하는 공법은 프리로딩 공법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5년 2회, 15년 4회, 20년 4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단위를 명확하게 쓰시오. 첫 번째 조건은 풍속은 10m/s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 강우량은 1mm/h 이상인 경우, 세 번째로 강설량은 1cm/h 이상인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5년 2회, 24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장의 작년 총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억 3,069만 3천원이 될 때 하인리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하인리 총 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로 해당 비율은 1대4가 되겠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보상액은 직접 손실 비용을 의미하므로 직접 손실 비용은 2,147억 3,0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손실 비용은 해당 비율을 통해 직접비보다 4배 많아 4를 곱해주면 8,589억 2,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손실 비용은 직접 손실 비용과 간접 손실 비용을 더해주면 되고, 전부 더해주면 1조 736억 5,3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2회 건설안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